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가 세계문화유산 익산미륵사지의 목탑터를 발굴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초 기반을 다진 축조법과 공정이 확인돼 목탑 복원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창종 75주년을 맞는 진각종이 종문을 연 창교절을 기념해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학술대회에 우리나라 양대 밀교종단인 진각종과 총지종이 함께 자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전국 여성불자회가 지속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신심나는 신행과 체계적인 교육이 병행돼야 합니다. 기획보도 여성불자회의 성공 조건 두 번째 순서 신행과 교육 병행입니다. 사람과 사회적 경제의 스님 연수교육이 사회적 기업 카페에서 진행됐습니다. 불교계의 사회공헌들을 일반 사회에 체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어떤 준비 과정들이 필요한지 모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가 세계문화유산 익산미륵사지의 목탑터를 발굴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초 기반을 다진 축조법과 공정이 확인돼 목탑 복원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현장에 김민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바닥면을 반반하게 다져 돌을 쌓고 그 위에 성질이 다른 흙을 교차로 덮어 석축을 쌓은 흔적들. 웅장한 규모의 목탑을 쌓기 위해 하중은 물론 배수까지 고려한 백제인들의 뛰어난 축조 기술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가 지난 3월부터 추진해온 익산 미륵사 목탑지 발굴 조사 결과를 어제 공개했습니다. 백제 목탑 가운데 기단 하층부에 돌을 채워 넣는 방식이 발견된 곳은 미륵사지가 처음입니다. 복원된 두 개의 석탑보다 당시 중앙의 목탑이 먼저 조성된 사실도 이번 조사로 확인됐습니다. 금당지와 석탑, 동서탑을 축조하는 과정들이 이 안에서 몇 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미륵사지 이 사역 중심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시작점이 이곳부터 시작된 것을 이번에 밝힐 수 있었습니다. 이미 1981년과 1994년 조사를 통해 하부 구조의 특징이 발견됐지만 기단 내외부의 축조 공정과 순서 등이 이번에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목탑의 평면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밝혀졌다는 점은 향후 복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부가 얼마만큼 단단하게 조성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위에 올라가는 건축물의 하중 같은 것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 기초부의 특징을 근거로 추정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화재청의 발굴 조사로 3원 3금당이라는 독특한 가람 배치가 밝혀져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미륵사지. 백제 부활을 부처님께 발언했던 무왕의 불심이 녹아있는 목탑 복원도 머지않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조계종 제13대 14대 종정을 지낸 진제법원대종사가 우크라이나 난민과 국내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8억 원을 부산시에 전달했습니다. 진제법원대종사는 어제 부산시청에서 박형준 시장과 부산 발원사 주지 호법스님, 사랑의 열매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지난 12일 봉행된 세계평화, 국태민안기원, 국제무차수륙천도대법회의 수익금 등 총 8억 원을 우크라이나 난민들과 국내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해 전달했습니다. 진제법원대종사는 코로나로 희생된 전 세계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산불로 큰 피해를 겪은 이재민들에게 작은아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기후 문제가 지구촌 전체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며 조계종 환경위원회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어제 학도암 주지 묘장 스님, 전 전통사찰 보존위원회 위원 법일 스님, 한마음 선언 주지 해일 스님, 성균관대 서재영 초빙 교수, 부산대 홍석환 교수, 자연환경국민신탁 전재경 대표이사 등 16명을 제9기 조계종 환경위원회 위촉했습니다.
이어 인간의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기후 문제가 전 세계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며 환경 문제에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당부하고 부처님 가르침, 특히 십선법을 적용한 실천행 대중화도 당부했습니다. 묘장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과 환경보호에 접점이 많은 것 같다며 수행과 기후위기 극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환경정책 대전환이 요구되는 지금 조계종이 사찰림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조계종 제9기 환경위원회는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2022 환경정책 세미나를 열고 기후위기 시대 사찰림의 가치를 조명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홍석환 부산대 교수는 숲은 인간이 아닌 자연이 가꾸는 것으로 도량 확장이 아닌 온전한 숲을 산중의 미래로 그려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오충현 동국대 교수는 종교와 교육, 생태, 경제, 관광과 문화로 사찰림 활용 유형을 나누어 대형 사찰림을 중심으로 의무 시행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어 자연공원법과 산림보호법 개정을 거쳐 사찰림 보호관리에 대한 지원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창종 75주년을 맞는 진각종이 종문을 연 창교절을 기념해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우리나라 양대 밀교종단인 진각종과 총지종이 함께 자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1947년 6월 14일 종문을 연 진각종이 창교절을 기념해 어제 진각문화전승원에서 한국밀교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진각종은 진각종 소위경전의 전래와 유통을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를 통해 현대 사회에 맞는 교법을 정립하고 교화 방편을 적용해 나가길 기대했습니다. 해당 대종사의 근본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변화된 그리고 변화해가는 현대 사회에 알맞게 교법을 정립해가는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진각종과 함께 양대 밀교종단인 총지종까지 합세해 새롭게 출발한 한국밀교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정사는 해당 학회가 확대 재편된 밀교학회를 통해 한국 밀교를 견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밀교학이 더욱더 이게 또 발전하고 또 더 나아가서 또 혹시 밑거름이 돼가지고 한국 불교의 더 큰 발전과 또 우리 밀교 종단을 표방하고 있는 우리 진각종과 또 오늘 같이 동참해주신 총지종이 더불어 한국 밀교를 견인해 갈 수 있는 총지종 통리원장 우인정사 역시 양대 밀교 종단이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밀교학 발전의 첫걸음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한국 밀교 정통 밀교의 양대 종단이 현대 사회에 요구하는 불교학, 밀교학 발전을 위한 첫걸음에 함께 나선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밀교학 발전을 이끌었던 원로 학자인 소윤길 전 교수는 밀교 종단이 밀교학계의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축하하며 종단과 인류 역사의 한 획이 될 것이라고 첫 학술대회의 의미를 평가했습니다. 진각종의 교리 형성과 소위 경전을 주제로 발표한 법경정사는 해당 대종사가 한국 불교를 시대에 맞게 개혁해 법신부를 중심으로 한 진리 중심의 자주적 신앙 형태의 종단 창교로 이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학술대회는 법경정사를 비롯해 성제정사가 보리심론의 전래와 유통, 이병욱 보조사상연구원 부원장이 대성장엄보안경의 사상연구, 김치원 진각대 교수가 금강정경계 경전의 전래와 유통, 정성준 위덕대 연구교수가 공양차제법소의 현신 성도 소재 고찰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청년사 예수시황생칠제 보존회가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유단체로 인정되면서 강남 봉은사에 이어 두 번째 보유단체가 됐습니다. 청년사 예수시황생칠제 보존회가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66호 생전예수제 보유단체로 인정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청년사는 조선 초기 동청년, 서백년에 양 10개 사찰로 지정돼 도성의 비보사찰이자 왕생발원 사찰로 왕실과 국태민안을 위한 다양한 재회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청년사는 사중의 스님들이 범패와 작법, 장엄을 맡아 성행돼 온 예수제의 전통과 즉성을 체계적으로 전승하기 위해 2010년 보존회를 발족했습니다. 청년사는 예수제의 역사성과 예술성을 체계적으로 전승하고 대중화와 활성화를 위해 폭넓은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전국 여성불자회가 지속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신신나는 신행과 체계적인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는데요. 기획보도 여성불자회의 성공 조건 두 번째 순서, 신행과 교육 병행입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1922년 조선불교 여성청년회를 시작으로 지난 100년 동안 수많은 여성단체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지길 반복했습니다. 전국 여성불자회가 지속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신행과 교육을 병행했을 때 본 모습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성불자들이 신행 활동을 선도하고 생애 주기별로 적절한 불교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야 활발한 포교와 전법교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징적인 여성제가 신도들이 좀 포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징적인 신행과 그리고 지도성과 헌신성을 근간으로 해서 전국 여성들 신도들이 그걸 본받고 나도 동참하기를 발언하는 모습들이 조직 구성원은 반드시 재적 사찰을 갖게 하고 신행 활동은 포교원의 지침에 따라 재적 사찰에서 담당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각 사찰에서 신행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포교원이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역법회를 만들어 스님들이 지도해 나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포교와 전법교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도 강화해야 합니다. 유튜브와 줌, 밴드, 단톡방 등 SNS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정기적 교육은 물론 집중 연수회 등을 통한 대면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소수의 여성 리더에 의존해온 단체는 기존 리더가 은퇴하거나 교체되면 단체 활동이 위축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SNS나 대면 모임을 통해 주기적으로 경전과 포교 방법을 공부하고 구성원의 지도력을 갖추는 교육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스스로 그 법등장이 되고 법륜을 벌릴 수 있는 법륜장이 되고 법회를 끌고 나갈 수 있는 법회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불자들이 뭐 10명이 모였다.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이 간단하게 뭐 그 반야심경이라도 독송하게 하고 그 뭐 기도라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법등장이 좀 만들어지고 체계적인 신행과 교육을 통해 신심을 가진 불교 인재를 길러낸다면 불자회는 역동적이면서 활력을 가진 포교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영주시 봉축위원회가 울진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게 지원금을 전달하며 행복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영주시 봉축위원장 도선스님과 회원들은 지난 15일 울진 덕구 온천호텔을 찾아 이재민 지원금 200만 원과 친화 1위 주민 35가구에 300만 원 상당의 여름 이불을 전달했습니다. 도선스님은 후원 물품이 이재민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함께 따뜻한 공양과 여름 이불을 직접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강윤석 덕구 온천 호텔 사장은 저도 불자여서 산불 직후 이재민들을 위해 객실 50여 개를 무상으로 제공했다며 앞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5년의 선별시민 자원봉사에 대한 성과 발표와 제도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1차 기관장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5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마련한 토론회에서 박재호 선별시민위원회 위원장이 선별시민운동에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주요 성과와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이어 선별시민 자원봉사 방향성에 대한 점검과 대안 모색, 선별시민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노인복지 정책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종로노인 종합복지관장 정관선임은 선별시민의 방향성을 잘 이어받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람과 사회적 경제의 스님 연수교육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사회적 기업 카페 종려여가에서 진행됐습니다. 불교계의 사회 공헌들을 일반 사회에 체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어떤 준비 과정들이 필요한지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람과 사회적 경제 스님 연수교육 첫 순서로 박주원 센터장이 불교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습니다. 박주원 센터장은 수강생들이 궁금해하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 설립할 수 있는지, 센터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고창 선운사 부설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단마, 서울 수암사가 운영하는 마인드푸드, 한마음선언 부설 지구사랑 작은 실천 등 교육, 사찰음식, 환경 EM 제품 등 분야는 다양합니다. 박주원 센터장은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고 운영하면 포교 활성화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정부와 대기업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찰이 포교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지속가능 경영도 나름대로 가능하다. 뿐만이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요즘에 사회공헌기금이라고 해서 좋은 일 하고 있는 이런 사회적 기업들에게 거의 몇백억, 몇천억 수준의 사회공헌기금을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교육이 진행된 종로구 종로여가 카페는 사회적 기업을 모델로 문을 열었습니다. 박 센터장은 이러한 활동에 이웃 종교들이 앞서 있지만 카페 개설 등 그 주제가 한정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교계는 수천 년 간직하고 있는 전통 문화의 가치를 다양한 아이템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사찰 음식과 명상, 템플스테이와 사회복지시설까지 관련 사업에 발을 들이며 성공 사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를 통해 사찰림과 사찰음식 활용 사례 등을 들으며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불교가 많은 사회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봉사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께서도 조금 이런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런 조합 같은 거를 많이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사회적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찰이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지속 경영 가능한 사회적 기업 모델을 만들어 나가며 선순환 연결 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세계불교 태권도 총연맹과 대한태권도협회가 국계 태권도의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양 기관은 지난 13일 대한태권도협회 사무실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태권도에 담긴 불교 정신을 널리 알리며 상호 발전을 위한 교류를 본격화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태권도 정신과 불교 사상을 통한 상호 교류와 태권도를 불교 사상과 접목한 국내외 포교 활성화, 국위 선양에 필요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불교 사상과 태권도 정신 수양 등 상호 교육과 선수 발굴, 육성을 위한 협력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한편 세계불교 태권도 총연맹은 오는 9월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세계불교 태권도 오픈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울산 신흥사가 지역 주민의 문화 감성 함양을 위한 릴레이 전시를 개최했습니다. 신흥사는 지난 13일 경내 신성루에서 주지 종현 스님과 통도사 안양암 감원 무예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 감성 함양을 위한 릴레이 전시 두 번째로 숲이 주는 선물 야생버섯 사진전을 개최하고 영남 알프스 버섯 연구회에서 촬영한 울산 지역 자생 야생버섯 사진 60여 점을 전시했습니다. 주지 종현 스님은 대웅전 석조 아미타 열애좌상 국가 보물 지정을 계기로 신흥사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사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흥사는 오는 8월 연꽃 사진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해 금국사 주지 일공스님이 불교교육학 원론을 출간했습니다. 일공스님은 지난 15일 부산대 평생교육원에서 불교교육학 원론 출간 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하고 참여 4부대중과 함께 책 소개와 저자와의 만남을 진행했습니다.
불교학 개론에 이어 출간된 불교 교육학 원로는 일반적인 교리의 구조 이론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전통성과 동질성을 살려 고타마 붓다의 가르침을 서술했습니다. 일공스님은 출간하기까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책이 고타마 붓다의 깨달음의 가르침을 꿰뚫는 이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하는 도반과 불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